해월의 임수가 아닌 해자월이죠. 해자 동지 전에 임수가 신금을 가진 것은 천간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산을 갖췄다는 뜻이고, 그 이외의 원령에 신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산을 까먹는 역할을 한다. 나한테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자산도 내 주변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신금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자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산이 있는 게 아니고, 해자 원령이면 이제 내가 자산이 있는 건데, 그 이해 원령은 주변에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금이, 임수가 있고 신금이 있으면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임수가 없는데 또 신금이 있다고 자산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임수한테 신금이 있느냐, 신금한테 임수가 있느냐, 이 또 이제 조금 다르겠죠. 신금한테 임수가 있으면 내가 자산이에요. 내가 자산. 임수한테 신금이 있으면 자산이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동네마다 달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을목과 신금은 인위적으로 변화가 가능해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제 병화가 할 일이다. 환경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이제 재치가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임수당령에 태어났는데 이제 천간에 신금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지장간에 신금이 있죠. 유, 술, 지장간에 축중의 신금, 축중신금, 술중신금, 유중신금, 천간신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산에 들어가요. 자산에 들어가는데,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종목이라고 해요. 종목.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종목이 전부 다 합치면 24개의 종목이 있죠. 24개의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것은 자산인데, 그러면 천간의 자산은 무엇이고 지장간의 자산은 무엇인지, 지장간의 자산은 종목이다. 그러면 천간의 자산은 또 이제 뭐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천간의 자산, 천간의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운영할 줄 아는 운영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수일간 주변에는 자산이 있다. 임수는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신금일간은 자기가 남들이 요구하는 자산이 되어야 된다. 천간의 신금은 자산을 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지장간의 신금은 환경에 있는 자산들이다. 그 환경에 있는 자산들을 내 자산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산은 이제 돈이죠. 자산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토가 있으면 합당한 이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을 운영해서 자산을 불리고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수일간이 신금이라는 자산과 이제 무토가 있으면은, 이렇게 무신임이 되면은 무토는 가격이 돼요. 신금은 자산이 돼요. 임수는 자산을 운영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은 자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신금은 자산이 되는 거고, 무토는 자산에 대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아니면 뭐 시장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격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임수가 춘하추동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치 병화가 춘하추동을 살아가듯이 신임과, 그렇죠? 신임과 무신만 있으면, 그렇죠? 무신, 신임만 있으면 사계절 어디에서 산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임수는 무토와 신금만 갖추면 어느 계절에 갖다 놔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수일간이 하절을 살아가려면, 하절은 뭐예요? 사오미 계절이죠. 아주 뜨거운 계절에 하절에 임수가 뭐를 봤어요? 화를 본 거예요. 임수가, 그렇죠? 화를 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신금이 필요해요. 자산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지배구조가 일간의, 임수 일간의 지배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절에도.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추다, 지배구조를 갖추다, 틀을 만든다, 허가를 받다, 등기를 내다, 기득권을 갖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임수가 하절이라고 하더라도. 추절은 신유술이죠. 여기는 이제 사오미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당령으로 말하기보다 그냥 계절로 말하는 거예요. 신유술, 가을이란 뜻이죠. 이제 신유술. 일간이, 임수 일간은 뭐야? 자신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임수 일간은 네 가치가 얼마인지 연봉 협상을 해라. 만약에 임수가 당령일 때는, 임수가 추절이면은 상품을 구축할 때죠. 상품을 계획할 때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품이 구축되기, 상품을 만들기 그 전에 해야 되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임수가 당령이냐 임수가 일간이냐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말은 일간과 당령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춘절은, 임수일간이 이제 춘절에 왔어요. 춘절은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임수가 목이라고 하는 의미는, 목을 본다는 의미는 자기의 자산적 가치와 자기 가격을 구성해서 사가는 고객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야? 나의 자산과, 그렇죠? 나의 어떤 그 가격을 사가는 고객과 같아요.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되겠죠. 자산을 활용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아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같다. 거래 관리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임수가 춘절이면 이제 뭐 지역별 뭐 대상자 선정 뭐 이런 거 있죠. 경상도, 충청도, 뭐 전라도, 서울, 경기 이렇게 나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거를 나이별로 할래, 세대순으로 할래, 남녀별로 할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업종과 대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고객이 20대냐 30대냐 아니면 60대냐, 시장조사를 통한 고객 관리를 해라. 춘절에 이제 임수가 목을 만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절은, 임수가 동절은 이제 해자축월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온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해자축이니까 수익 구조를 봐야 돼요. 수익 구조. 수익 구조가 이제 있어야 돼요. 갖추어져야 돼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 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개 경쟁 관계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독과점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독점권이라고 해요. 독점권. 독점권. 뭐 이렇게 수입,
수출, 수입하는 이런 어떤 수입권. 그러니까 내가 독점적 수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총판, 뭐 지역 총판, 뭐 전국 총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총판, 뭐 이렇게 전국 총판, 뭐 이런 경쟁 구조에서 독점적 구조를 갖추는 것을 수입 구조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지역 총판 뭐 전국 총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총판 이렇게 총판 뭐 이런 경쟁 구조에서. 그냥 이렇게 그 수입 구조를 갖춘다는 것은, 그죠? 독점적 구조가 아니고 그냥 수입 구조를 갖춘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냥 꾸준히 버는 세탁소 아저씨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수일가는 남들보다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임수일가는 뭐야? 내가 차지해야 되거든. 내가 차지해야 돼요. 당령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돼요. 그 격국의 배합은 사회적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사회적 의무를 지켜야 된다. 당령의 배합으로 재능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일간의 배합은 니나 잘해, 나만 잘하면 돼요. 일간의 배합 나만 잘하면 되고, 당령의 배합은 뭐야? 재능에 대한 의무를 지킨다. 용신을 보는 건 재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격국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책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해자축 운이 왔는데 수입 구조를 갖추려고 하는데 10,000명 중에 1명만 독과점이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구조를 인정받으려면은 일단은 이제 관살이 있어야 되겠죠. 관살이. 이렇게 이제 관살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임수가 있어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 도장을 찍어야 돼요. 수익 구조를 인정받으려면 관살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독과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성으로 뭐요? 계약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 독과점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 신, 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급수가 나와요. 연대장급인지 중대장급인지 하사관급인지 이런 급수가 나오죠. 이 서열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서열이. 아까 병화일간이 을병무가 있으면 주나주동 계절과 관계없이 잘 산다고 했죠. 병화가 해자축에 있으면 동절에 오면은, 병화가 동절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랬죠. 병화가 인묘진에 있으면 인재 등용을 해라. 상고초려를 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해라. 특별한 인재들과 교류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너가 지배구조 위에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여름이라면, 병화일간이 여름이면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쳐야 돼요. 인재만 가르쳐야 돼요. 잘난 사람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야 인재도 나타나죠. 임수병화는 항상 잘나야 돼요. 그렇죠? 병화가 신유술이 있으면, 병화일간에게 신유술이 있으면 너는 실적을 우선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너도 실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말고 실적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오미가 있으면 사오미를 통해서 네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허가증을 받든지 독과점권을 받든지 총판권을 따내든지 등기를 하든지
뭔가 특허를 내든지 선점 효과를 내라. 자격 조건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배합이 잘 맞지 않으면 우겨라. 그냥 우기면 성공한다. 배합이 맞으면 그 우기는 사람을 수용해야 성공한다. 우기는 사람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가해자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월간의 배합이 잘 맞으면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일간의 배합이 잘 맞으면 자기한테 맞추어서 살아가요. 자기한테 맞추니까 힘겨운 시간이 시작이 되겠죠. 이제 자기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일간이 이제 일간이 좋은 거를 일간이 좋아야 만족을 하죠. 일간이 만족하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가 만족한 거, 그렇죠? 근데 명리학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학문이 아니에요. 명리학을 책을 쓴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90% 정도가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벼슬 아치들이, 뭔가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명리학이 탄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배합이 잘 맞아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모든 것들은 등과를 해서 세상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그러니까 일간으로 보는 방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일반인들은 대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일간화로 되어 있어요. 일관. 대개가 일간화가 되어 있어요. 일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는 없어도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일간으로 봐야 돼요. 일간으로 봐야 돼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될 것 중에서 평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면 돼요. 남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건 남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엄마가 하고,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버지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 자식이 하고, 안 되면 내 손자가 자기 때문에 희생이 된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는 거, 해야 될 것을 구분할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한다. 남이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우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기면은 살아가기 아주 편해요. 지금도 우기는 현장이 있죠. 이게 이제 일간들의 살아가는 모양과 당령의 차이를 말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